안녕하세요. 경인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경주는 어떠셨습니까? 광명 5경주에서는 김제국이 낙차했죠. 김도한이 실격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40배라는 초고액 배당이 발송이 되면서 당혹감을 줬습니다. 추리가 안 되는 경주라 솔직히 적중하기는 힘들었었던 경주였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경주가 몇 경주가 있습니다. 창원 3경주였는데요. 1호키를 중심으로 권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주권 선택을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남들처럼 여러 경주권 권하였더라면 맞출 수 있는 배당이었었는데요. 저는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 경주권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과감한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명 3경주도 아쉬웠었는데요. 득점은 윤영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성을 보면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김만섭하고 김성진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추입형이 많기 때문에 선행 나설 수 있는 김성진을 선택했던 것이 못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처음 배당을 생각했었던 김만섭을 권해드렸어야 하는데 방송에서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광명 우스급 7경주는 이용주와 고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양분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고현과 최용이 들어오면서 16.3배 좋은 배당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최근 소극적인 경주 선택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주를 마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공략해서 접근해 보겠다는 점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 경주는 매우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강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몇 없고 뒤집힐 수 있는 편성도 많아서 분산 투자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파업과 파업하지 않은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또 신경전을 펼쳐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경주 분석 전에 파업과 비파업, 노조와 노조 선수가 아닌 선수를 구분해서 전략을 일단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기침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검사 받아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번 주 코로나 검사를 받았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책 만드는데 지장도 많고 음성이라든지 방송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니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있는데요. 경기 중에는 음성을 하고 또 밤늦게는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목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 나아질 기미가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침이 나와서 저도 힘들고 매끄러운 방송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불편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기침이 좋아질 때까지 몇 주라도 좀 방송을 쉬던가 아니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방송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저로서는 좀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침을 멈출 때까지 몇 주라도 좀 쉬고 싶은 생각도 많은데요. 또 방송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서질 않습니다. 방송 후에 또 다시 월요일에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요. 별 차도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이 좋을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참조해서 결정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부터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김영섭, 전일 선수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금요일경주, 한경주 고전하다 보니까 김영섭이 완전히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요일만큼은 편성 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석이 자력 능력까지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후미를 막해 나가는 선수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동환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석이 정동환을 후미에다 두게 된다면 역전당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철저하게 따돌린다면 기범석이 후미권 막해 나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구상신의 부진만에 득점은 김용남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경주를 주도해 나갈 선수는 박태호입니다. 박태호가 주도력을 긴 거리 잡아 나가게 된다면 3번이나 7번에 역전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최평 선수들이 많죠. 박태호도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박태호가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구상신하고 김용남 싸우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박태호가 경제 중심 복승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3경주도 까다롭습니다. 득점은 윤영수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노태권의 직선 취입, 공동식도 이번에 차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김성진까지 주드록을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윤영수보다는 노태권이 저쪽이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배당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면 선발급 4경주는 대탈 출전하고 있는 이유정이 아무래도 편성면에서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식과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엄재천도 함께 동반 대탈 출전하고 있는데 수도권 연합 펼쳐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최근식보다는 이유정 입장에서는 엄재천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면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전반적인 내용만 본다면 윤우시지 시속감적이면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연합사력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윤우신이 타이밍만 기다리지만 않는다면, 긴 거리 승부만 펼쳐나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윤우신 입장에서 아무래도 손정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켜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넘어서게 된다면 수도권 선배입니다. 3번 임범석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이한성 머리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선발급 1경주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1번 김영석 어쩌다가 전일 선수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계속 병주를 탔는데 막판 뒷심 부족으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영섭. 금요경주 때 좀 무리하게 선행력 발휘 나가면서 차기로 밀려나다 보니까 선수들이 김영섭을 왕따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일요경주에서만큼은 김영섭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정진욱의 기습이라든지 김범석의 기습을 활용해 나간다면, 김영석 차분하게만 경기를 이끌어 나간다면 무난하게 머리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영섭이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동환이 김영석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혀 정동환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봤습니다만 3차권을 만족했었던 정동환, 아무래도 김포하고 부천입니다. 아라뱃길에서 훈련하고 또 광명에서 매일같이 얼굴 보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동환도 김영석을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영석이 긴 거리 나서기보다는 정진우, 기범석 활용해 나가기만 한다면 정동환 투입 충분히 견제 나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영석이 금요경주처럼 신나게 달리면 정동환도 이런 기회에서 취입 승부를 머리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김영석이 월등하죠. 정동환과의 전략적인 연합은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범석 후미권 막혀 나가거나 힘을 쓰고 김영석이 짧게 가져간다면 1번과 7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정동환이 굳이 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취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1번과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분명 김영석이 경제 중심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정진욱이 때리고 기범석이 때려요. 이를 정동환이 몰고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영석 금요경주처럼 또다시 고전할 수도 있어요. 무리한 긴건에 나섰다가 정동환이 젖혀버린다면 김영석 또다시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좀 과감한 전략 필요하다면 아마 3번과 4번의 전략적 연합이라든지 3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으로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은 김영석이 월등합니다. 정동환과의 동반 입상 쪽이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기 우선인데, 기범석의 호미권 마크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신중한 묘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김용남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구상신의 저력 만만치가 않죠. 박태호도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3번하고 6번이 노조 선수입니다. 김용남은 노조 선수가 아니에요. 파업을 하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신경전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득점만 인정받는다면야 김용남이 단연 돋보이긴 합니다만 박태호가 구상신 앞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김용남은 구상신과 몸싸움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얼마 전에도 박태호가 구상신 앞에서 힘나게 때렸어요. 구상신이 박태호를 넘어서는 모습도 보여줬었다는 점. 이래저래 추이평 선수들과 경합이죠. 여기에 박석기까지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2명 또는 3명이 접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경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박태호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리면 한 12초 초반까지 끊어내요. 그 시속이면 김용남도 넘어서기 힘들고 구상신도 연이틀 몸싸움 밀려나갔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뭔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박태호가 어부들이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복승의 중심 박태호의 선정 가능성 쪽에 김용남과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6번하고 7번이에요. 6번하고 7번.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구상신이 연이틀 몸싸움에서 밀려났습니다만 이도공주만큼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6번과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7번하고 6번, 3번입니다. 6번, 3번하고 6번, 7번 두 차권 6번과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죽쓰긴 했습니다만 이도경제의 강한 구상신인지 얼마 전에도 박태호가 구상신 앞에서 때렸어요. 구상신이 노태권까지 견제 나가면서 머리 쳤었던 경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박태호가 주도권을 잡아 나갑니다. 구상신이 몰고 가요. 완급 조절에 나간다면 이번 편성 충분히 구상신이 머리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구상신이 머리치게 된다면 박석기가 받아가면서 후미권 털어내는 작전이나 김용남 외선에서 날라오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 4가 가능하고 3, 7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4하고 3, 7은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전 박태호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복승의 중심이죠. 6, 7경주권이 우선입니다. 6, 3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영수 깝깝합니다. 금요경주 때도 그렇고 전일도 배당에 빌미 제공했었던 윤영수. 노태권은 금요경주에 선전 펼쳐나갔어요. 하지만 전일은 좀 아니란 경주를 펼쳐나가면서 직선 차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공동식이 오히려 잘 탔어요. 연이틀 2차권 진입했는데 문제는 점수죠. 2차권 진입했는데 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상황이었었고 김성진 전일 머리로 한번 권해드렸었는데 선행으로 좀 버텨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 4명의 선수가 신경전 펼쳐나가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윤영수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성진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김성진은 노조 선수입니다. 노태권도 노조 선수예요. 공동식도 노조 선수입니다. 윤영수는 파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3명의 선수가 뭉친다면 또다시 윤영수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노태권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후미는 공동식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성 노태권의 선전 가능성 쪽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공동식을 후미권에서 묶는 4번과 6번이죠. 아무래도 경사권 협공 펼쳐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컨디션 좋고 노태권도 금요경주처럼 저치기 타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4, 6이 먼저 갔습니다. 4, 6 경주권 쪽에 4, 6 경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윤영수가 머리 승부가 아니라 2차권 승부하면 충분히 착승권 진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시되 4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려봐야죠. 서로 신경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공동식이 직선에서 추입발을 살려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동식이 추입발을 살려나간다면 윤영수를 상대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김성진을 상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6번하고 3번입니다. 6번하고 1번이 2번이에요. 6번하고 3번, 6번하고 2번 정도는 6번하고 3번, 6번하고 2번은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런 편성에서는 그래도 노태권이 셉니다. 윤영수는 득점 때문에 마땅히 활용해 나갈 선수가 없죠. 서둘러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서두르게 된다면 노태권 젖혀버립니다. 공동식과 연합 먼저 윤영수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우정이 대타 출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력과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대타 출전한 이우정 상당히 좋은 편성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우승차지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우정이 상당히 좀 몸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우정의 강공 승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출전했었던 최근시 이우정하고 함께 대타 출전하고 있는 엄재천이 이번 편성 착순권 경합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함께 동반 대타 출전한 선수들이 함께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적극적인 연합을 펼쳐 나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아무래도 연이틀 푹 쉬다가 대기하다가 함께 출전했는데 또 동반 출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불려 나와서 출전 선수 명단에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참가한 선수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우정과 엄재천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엄재천도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6-3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6번 3번 경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갈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식도 자신감을 찾아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전일도 나름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때리고 이우정이 몰고 와서 취입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살 터울이에요. 한 살 터울이기 때문에 아마 시절 친문과 갖고 있는 두 선수 최근 시기에 때려주고 이우정이 몰고 가면 지켜줄 수 있어요. 6번과 2번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동반 대타 출전한 6번과 3번이 수도권 연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6-3이 먼저예요. 6번, 2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6번, 3번, 2번이 단연독보입니다. 6번, 3번, 2번, 3번 경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둘 중 한 명이 빠지면 최근 시기에 빠지면서 김유신 3차권에서 수도권 연합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한 묘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윤우신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윤우신이 서울에서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는데 김만섭과 호흡 가능하죠. 연이틀 컨디션 최상이었었던 임밤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응주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우신이 작전 펼쳐 나가는 데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우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손정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금요 경주 때는 타이밍 제다가 고전해서 아니면 전일은 차분하게 취입 나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요는 직전 결승전처럼 저치기나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윤우신이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직선 취입발 충분히 살려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손정이 선행 나섰을 때 시속감이 어중간합니다.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야 유리할 것 같은데 마땅히 경주를 끝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서 어부들이 손정에 힘을 써야 돼요. 윤우신이 몰고 가면서 지켜준다면야 5번과 6번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연이틀 컨디션 최상인 임범석이 윤우신하고는 수도권 연합 펼쳐나가고 있는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5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5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5번,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입니다. 5번하고 6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 6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이런 편성에서는 이한성이 배당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고 주도력도 발휘해 나갈 수 있어요. 어차피 이번 편성 윤우신이 손정을 믿었는데 손정이 화끈하게 나가질 않아요. 윤우신만 막혀 나갔었던 임범석까지 함께 무너진다면 이한성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돼요. 힘을 쓰게 된다면 임범석과 동반 입상 가능하죠. 손정과 동반 입상 가능합니다. 그 점 때문에 2-3하고 2-6경주권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2로 노림수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윤우신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손정, 임범석 중에서는 컨디션 괜찮은 임범석 쪽에 좀 더 우선하신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랑채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케알레싱잉 경륜랑 검색 후 PDF 다운받으시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랑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도 경륜랑 다운받으시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랑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교차 경주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